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9월 2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몽골의 후레이수 대통령이 세계 에너지 흐름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새 정상의 서명으로 유럽연합의 저렴한 가스 생명줄이 베이징으로 넘어가 반세기에 걸친 에너지 흐름을 동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새 나라는 시베리아 힘2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시베리아 힘2는 2600km의 길이로 약 136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며 매년 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몽골을 거쳐 중국 북부의 산업 중심지로 수송하게 됩니다. 가격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명국들은 유럽으로 향하던 에너지 지도를 효과적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이 가스는 원래 수십 년 동안 독일과 서유럽 산업이 기반이 되어 왔으며 북극에 있는 러시아의 야말 유전에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해 독일로 직접 수송됐습니다. 이제 그 가스가 동쪽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중국 북동부로 향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은 2019년에 가동을 시작한 야쿠티아발 시베리아 힘 1호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힘 2는 좀 다릅니다. 몽골을 통과하는 더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에 접근합니다. 시베리아 힘 2가 지나는 몽골은 통과료 수입을 챙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 아시아 가스선을 공급하는 시베리아 힘 1과는 달리 시베리아 힘 2는 한때 유럽 공장의 원료로 사용됐던 북극에서 가스를 공급받습니다. 이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 고객으로 유럽의 지위는 사라지고 중국이 새로운 핵심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가격 산정 방식, 자금 조달 구조, 공사 마감일 등 주요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때 유럽연합 성장에 중추였던 가스가 이제는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동쪽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브라셀과 베를린에는 단순한 공급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저렴한 시베리아 가스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베리아 힘 1 가스 공급량은 연간 380억 입방미터에서 440억 입방미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과거 러시아에서 수입했던 물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는 시베리아 힘 2입니다. 연간 500억 입방미터로 폭파되기 전 독일로 유입된 노르트 스트림 1 파이프라인보다 약간 적은 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30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중국은 매년 1000억 입방미터가 넘는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산업 기반을 지탱해온 흐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에게 그 상징성은 잔혹합니다. 전후 경제 호황을 이끌고 독일 공장의 경쟁력을 유지했던 바로 그 북극 자원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폭파 이후 유럽연합은 러시아 가스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미국산 LNG를 구매해야 했고 이는 독일의 경기 침체와 EU 전역의 에너지 가격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시베리아 힘 2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유럽을 러시아 가스에 다시 연결하는 옵션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수년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EU와 모스크바 간의 적대감이 다시 고조돼 서방은 중국의 이익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경유주가 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중국의 세계 LNG 시장 접근에 대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몽골을 통과하는 고정된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은 장기적이고 안전하며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해지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이란 갈등을 비롯한 중동 정세의 불안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은 해상 LNG 수송도 불안해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프로젝트를 강력한 연결성이라고 칭찬하면서 베이징에 있어 에너지 회랑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라시아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방식입니다. 시베리아 힘2 협정은 단순한 에너지 협정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 북극 가스의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러시아 국제정치학자 이반 메주코는 유럽은 공공연한 러시아 혐오와 반러시아 히스테리의 길로 들어섰고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유로존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회를 중국에 넘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반 메주코는 중로 관계로 세계 정세 시련을 극복했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